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어제는 3만 불 밑으로 떨어져서 3만 8천 불대도 갔었는데 다시 오늘은 4만 불대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릴 때쯤 좀 장이 좀 빠졌는데 또 폭락장이네요.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매일매일 변하는 시세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시고 이 시장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화로 다시 5천만 원을 넘어섰고요. 리플도 지금 959원, 960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갈라 같은 경우도 246원이니까 사실 어제 제가 오전에 찍을 때 하고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지금보다 더 시장이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을 길게 보고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천천히 부자 되려는 것이 가장 빠른 부자 되는 법이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셨으면 해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도 좀 시작해 볼게요. 남다부 카페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느 유튜버님 채널에 리플에 대한 댓글 해가지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 이런 장문의 댓글이 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는 정말 좀 상당히 내용이 길더라고요. 이 글을 써주신 제니퍼님께서 이렇게 남기셨어요. 제가 구독 중인 한 유튜버님의 어제 영상에 리플에 대한 긴 댓글이 올라왔는데 같이 리플 장기 홀더하는 언니가 그 댓글을 보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가족들도 리플 홀더라서요. 언니는 마이웨이님 팬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면 안심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댓글에 대한 마이웨이님 생각 듣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이 긴 댓글의 주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소송 이슈인데 SEC 쪽에서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이 될 경우 소송을 취하하고 재소송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년을 더 시간 끌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이 댓글을 쓰신 분이 이 항소하고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XRP에 1000억 개라는 많은 발행량을 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XRP의 절반 가까운 물량이 에스크로 계정에 지금 묶여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한 XRP의 상당 부분을 이 창업자, 개발자들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들이 가격 상승 때 물량을 쏟아내면 가격 상승에 제한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스웰 때마다 소각 관련 찌라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에스크로 물량에 대량 소각이 있기 전까지는 큰 상승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소송에서 만약에 SEC와 리플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미국 거래소에 XRP 재상장이 일어나면 그때 만약에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면 어느 정도 매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긴 댓글을 남겨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신 우리 제니퍼님께서 저의 생각을 여쭤보신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댓글이 또 이렇게 쭉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꽤 장문에 이렇게 댓글을 남겼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는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SEC가 계속 불리하게 갈 경우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소송을 걸어서 2년이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레미 호건이 SEC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소송 취하 후 재소송으로 다시 2년 정도 시간 끌기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소송에서 이 제소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소금지의 원칙이 뭐냐면 어떤 사건에 관해서 최종 판결이 있은 뒤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데, 또한 소송을 취한 경우도 적용되며 이는 소송의 취하로 인한 최종 판결을 농락하거나 소송을 취하는 것에 남용에 대한 제재의 의미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SEC가 지금 계속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패소가 두려워서 만약에 소송을 취하한다면 다시는 똑같은 사유로 SEC가 리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댓글을 쓰신 분이 착각을 하셨던 게 항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SEC가 패소를 한다면 항소를 할 수 있다라고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말한 영상이 저도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레미 호건 변호사도 아마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항소를 하려면 무엇인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그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소송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오히려 지금 SEC 입장에서는 DPP를 사유로 해가지고 있는 자료도 안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EC가 정말 XRP는 증권이다라는 게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이 새로 찾아내지 못하는 한 항소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다른 하나는 SEC가 이 항소를 한다라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리플사가 승소를 했다라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플사가 승소를 해야지 판결을 다시 뒤집기 위해서 SEC가 항소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리플사의 승소가 전제 조건이 돼야지만 SEC의 항소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이 일단 1심에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기 전까지는 XRP는 증권이 아니고 미국 거래소에 재상장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제레미 호건이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SEC의 전략이 정말 시간 끌기다라고 하면 일단 항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소송 이후에 이 SEC와 이 이더리움 재단과의 이런 좀 비리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SEC가 끝까지 XRP를 물고 시간을 끌 거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진 않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SEC 쪽으로 불리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까면 깔수록 SEC의 비리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안고 얼마나 이더리움 재단이 SEC 뒤를 봐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까면 깔수록 SEC의 비리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설령 리플이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SEC가 항소를 할까? 라는 이 부분은 물론 가봐야겠지만 그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 XRP의 물량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리플사의 홈페이지를 한번 줘볼게요. 그럼 리플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XRP의 총 발행량은 1000억 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리플사가 보유한 총 XRP의 개수는 지금 57억 개예요. 그리고 현재 총 배포된, 그러니까 유통 중인 XRP의 수량은 481억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에스크로에 지금 묶여있는 XRP 수량은 461억 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총 현재 지금 유통 중인 게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에스크로에 묶여있는 게 요만큼이고 리플사가 보유한 물량이 한 요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XRP 우리가 시가총액을 볼 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원화로 지금 이게 45조 원이거든요. 이 시가총액을 어떻게 따지냐면은 현재 유통 공급량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 유통 공급량 곱하기 현재의 가격을 하게 되면은 요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XRP가 지금 1000억 개 발행됐다고 해서 1000억 개 곱하기 952원이 아니라 현재 유통 중인 공급량 곱하기 952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유통 공급량이 481억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수치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총 XRP 배포해가지고 이게 지금 481억 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서는 요거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1000억 개 중 이제 절반 가까운 461억 개가 에스크로 물량으로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달 1일마다 10억 개씩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 중에서 일부는 계속 다시 에스크로에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댓글에 남겨주셨던 그 얘기는 이 XRP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희소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 XRP의 절반 가까운 물량이 에스크로에 묶여 있고 그리고 또 뭐 창업자라든지 개발자들이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물량을 쏟아내면 가격 상승에 제한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에스크로 물량에 대량 소각을 하기 전까지는 큰 상승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XRP의 물량이 에스크로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XRP 물량이 많은 이유는 정말 XRP가 세계 외환시장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정말 이 XRP가 세계의 브릿지 통화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풍부한 유동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리플사 홈페이지에도 유동성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XRP가 외환시장을 담당하게 되고 브릿지 통화로서 역할을 하면 그때는 이렇게 수많은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많은 물량은 이 리플사가 사업을 정말 잘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 물량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수요일 때마다 소각지라시가 나오고 에스크로 물량을 소각하기 전까지는 큰 상승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소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리플사의 목적이 XRP의 가격을 올리고 몇몇의 창업자, 개발자, 임원 등 이런 사람들의 사익이 우선이었다면은 진작에 이 리플사는 이 XRP 물량을 일부 소각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리플사가 현재까지는 사업 목적을 잘 지켜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소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이 소각에 대한 저의 생각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 XRP 투자에 있어서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소각 때문입니다. 지금 리플사가 하려는 것은 되게 좀 명확해요. 외환시장이라든지 세계 브릿지 통화라든지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리플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리플사가 이 사업 방향이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는다면은 아마 이 리플사는 이 사업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꿀 것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 리플의 장점은 빠른 것도 있고 수수료도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또 리플은 단순히 외환이라든지 브릿지 통화뿐만 아니라 XRP 레저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업을 다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 리플사가 바라는 대로 정말 큰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리플사는 사업 방향성을 바꾸면서 저는 이 대규모 소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리플사의 백그라운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XRP를 이 배로 비유해 볼게요. 그럼 이 XRP라는 배가 사업이 안 됐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현재 이 XRP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XRP라는 배가 가라앉게 가만히 둘까요? 더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리플사의 백그라운드가 어떠한지 아는데 이 침몰하는 XRP라는 배를 가만히 둘까요? 그러니까 이 XRP라는 배가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침몰을 하고 있다면 이 소각이라는 구조명을 저는 띄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각이라는 구조명을 띄우게 되면 XRP라는 이 큰 배를 구조할지, 아니면 이 XRP 배에 승차고에 있는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창업자라든지 이런 개발자라든지, 아무튼 이 XRP 배에 승차고에 있는 이 보유자를 구조할지는 저도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소각이라는 구조명은 XRP 배를 구하든 이 XRP 배에 탑승하고 있는 보유자를 구하든 일단 누구라도 구조는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XRP는 이 많은 물량 때문에, 그리고 이 많은 물량을 소각하지 않아서 오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 소각이 이 XRP의 최후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 CTO 데이비드 슈와츠가 대다수가 원한다면 에스크로에 락업된 XRP 소각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또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에스크로에 보관된 XRP 소각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가능성은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리플사도 XRP의 대규모 소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지금 리플이 나중에는 소각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리플이 소각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최후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소각 때문에 저의 XRP 투자는 최소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댓글 남겨주신 이분 의견 중에 하나는 저도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적으셨어요. 저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합의 결과가 좋고 미국 재상장 이슈와 함께 상승하면 어느 정도 매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XRP를 긴 안목으로 리플사의 사업 방향과 함께하고 내가 설정한 목표가 달성까지 기다리는 그런 장기 투자자라면 소송이 끝나고 재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작년 XRP가 급등할 때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탄 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크게 XRP에 대해 공부하지 않고 그냥 유튜버들 영상들 보면서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XRP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이 시점을 매도 시점으로 잡고 탈출하시기를 저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가 되면 실제로 많은 기존 투자자분들이 또 매도를 할 것이고, 또 그때 또 달리는 말에 또 뛰어드는 새로운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또 그런 걸로 해서 XRP 가격이 또 계속 올라가면 기존에 팔았던 매도자들이 또 다시 더 높은 가격으로 또 재매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XRP를 투자를 하려면 자신의 시나리오를 반드시 짜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 리플 발행량과 또 이 소송 이슈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 영상을 보고 이 XRP는 소각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선 또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단가부터 달라요. 저는 리플을 4, 5년째 홀딩했기 때문에 평단가가 지금 200원대입니다. 정말 나중에 소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가격에서 소각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참고만 해야지 유튜버의 투자 전략을 그대로 내 투자 전략으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전략도 자신의 투자 전략으로 세우셔야 해요. 그래서 이 XRP 투자는 반드시 자신의 목표가를 세우고 목표가가 도달이 되면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제가 내일부터 4일 동안 가족 여행을 갑니다. 이제 장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를 가게 됐는데요. 제가 지난 1월에 퇴사를 하면서 가족 여행을 갔는데 장모님을 모시고는 못 갔다 와서 또 장모님이 올해 환갑이시고 해가지고 가족끼리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동안은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행 잘 다녀오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